자, 중국에서 노동절 연휴에 들어갔고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희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드린 바 있는데요.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9년인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국내 중국 내에서 여행을 한 관광객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보복 여행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SK증권에서 관련 보고서를 썼고 어제 여의도에서 가장 회자가 됐던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나 봤더니 쇼핑센터와 영화관이었습니다. 쇼핑을 주로 했고요. 이제는 극장에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데 이제는 소비 잔치를 하고 있네요. 자, 지난 1분기까지는 중국에서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는데 이제부터는 코로나19가 거의 끝난 것처럼 내수가 워낙 활발해져서 이제 내수 소비가 중국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온기가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면세점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다시 사들이면서 이 면세점 매출이 늘어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현대백화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 중에서 면세점 부문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 보고 계시죠. 특히 이 안에서도 면세점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게 화장품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중국인들이 차지한다고 하니까 중국의 소비가 늘면서 내수 성장을 견인한다는 소식,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분명히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오늘부터 이마트, 올리브영 그리고 GS 리테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제조는 휴마시스에서 한 거고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코 속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15분에서 20분 이내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직접 구입해서 직접 검사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해서 일으키자라는 탈탄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것도 단골 소재 중에 하나죠. 이런 흐름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 투자 아이디어에서도 큰 흐름을 놓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역시 이 소식이 어제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었던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장 끝나고 난 뒤에 저녁에도 계속 이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탈탄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른바 산업 금속 섹터가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이 가장 호재가 될 것이라는 건데 NH투자증권에서 관련 보고서를 내놨고 산업 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알루미늄 목표가를 톤당 2,8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전에 2,500달러였는데 이미 2,400달러까지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 알루미늄은요. 자동차, 항공우주, 건설, 전기, 포장재에 널리 사용이 되는데 특히 구리, 니켈과 함께 전기차와 태양광 등 신재생 관련 어떤 제품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탈탄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30년에 이 전기차 산업에서 소비되는 알루미늄이 2019년 대비 무려 14배 많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리고 52주째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알루미늄 관련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관련 주식들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일제강, 세아베스틸, 한일철강과 같은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수출 속보가 나왔군요. 5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1분기 경상수지는 2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분기 연속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3월 경상수지는 78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품목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속 수출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오늘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자, 앞서서 유통주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유통주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의 지난 1분기 성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3,2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식사들 많이 하시면서 CJ제일제당 제품을 사드실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런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햇반 컵밥 가격이 300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공식품 분야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어제 저희 급식 이야기하면서 잠시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급식 부분은 코로나19로 워낙 급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이 더 현대가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오픈을 하면서 외식 부분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7개의 외식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면서 그 수혜를 현대그린푸드가 누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롯데쇼핑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1분기 이익이 1,2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0% 가까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지방권 점포의 반등세가 기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할인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수익성이 좋진 않겠죠. 그리고 롯데슈퍼는 역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백화점과 기존점, 특히 수도권과 지방권에서 점포가 어느 정도 수익이 개선이 됐는지 이 이익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 직접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도 성적을 공개합니다. 1분기 이익이 1,9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공급 계약이 체결한 것이 셀트리온의 실적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식. 그리고 이렇게 공급이 계약이 된 것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작이 부재해서 게임 매출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로 나온 게임 리니지가 대만과 일본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못 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게임 회사들이 상여금 잔치한 거 잘 아시죠? 연봉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런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이익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늘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신작 게임이 출시할지 역시 관심 있게 보십시오. CJ CGV도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신작도 안 나왔고 코로나19로 직접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 없었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정도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침부터 머리가 요동을 치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영업부의 박우경 차장입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십니까? 네,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업종하고 거의 유사한 업종,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제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일 만에 최고를 좀 올리고 있어서 밀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세들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점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그런 곡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음식물 가격으로 대한 가격 인상이 없이는 음식 업체들에 대한 그런 수익성 확보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파리바게트라든가 뚜레조레 같은 이미 빵 가격은 한 차례 인상을 했었고요. 이제 앞서서 좀 말씀하셨던 햇반 가격 같은 경우도 5월 1일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햇반 컵밥 20여 종에 대해서 가격을 300원 인상, 300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인상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는 좀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곡물 가격뿐만이 아니라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좀 본다면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식 사업으로 좀 하는 업체들, 두 번째로는 외식 사업까지 하는 업체들,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그런 사료주라든가 곡물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정식 사업을 하는 그 업체들에 대한 그런 투자 포인트는 이미 뭐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이미 좀 많이 좀 받기 때문에 가격, 그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없이는 또 다른 그런 그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빠르게 좀 전이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업체들이 좀 어떤 업체들이 있냐라고 좀 보면은 상장 업체 중에서는 뭐 대상이라든가 CJ 제일제당, 풀먼 같은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주가의 그런 빠른 확장성은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외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라든가 식자재, 가맹점, 뭐 체인점, 가끔 이제 식품 유통이라든가 저희가 상점들을 이용했을 때 좀 이용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외식에 대한 활동들이 증가하는 폭이 클수록 실적들이 좀 빠르게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의 그19 환자 수는 뭐 주춤거리지는 않지만 활동성들이 좀 빠르게 좀 늘어나면서 유통업이라든가 외식 산업에 대한 성장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좀 고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CJ 프레시웨이, 신세계 푸드,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그린푸드라든가 롯데칠성 같은 경우들이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인 변동성을 수반한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곡물 가격이 좀 멈추지 않는다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음식료 업종들이 뭐 하방 1분기 실적은 그닥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2분기부터는 백신에 대한 효과, 경기 개선의 효과, 그다음에 활동 지수에 대한 그런 강화 등 소비 심리 지수에 대한 회복들까지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저희는 좀 사자라는 좀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음식료주들도 보시기도 하잖아요. 요즘 증권사에서 많은 분들이 음식료주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배경이 뭐 또 다른 특별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런 그 경기 방어주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진짜 오르다 보니까 그런 그 곡물 가격에 대한 제품 가격의 인상, 마진에 대한 그런 그 스프레드에 대한 확장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료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Q에 대한 증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외식 활동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지금 뭐 방송국에서도 회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이런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회식 같은 경우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은 폭발적인 그런 외식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뭐 3개월, 6개월 전부터 좀 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그 국내에 대한 그런 음식료 성장률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은 뭐 대한제분의 그런 그 곰표 밀맥주,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트 진로에 테라랑 이제 테슬라를 합쳐진 테라랑 사미스를 합쳐진 그런 제품 판매 가격들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신상품에 대한 그런 성장성들이 좀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보다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성격, 그다음에 갖가지 니치 마켓에 대한 그런 성장성들을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회식 문화라는 게 이미 뭐 인류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 기억이 그렇죠. 안 나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경기 방어주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경기 개선에 따른 수혜를 입는 그런 업종군으로 많이들 보고 계신다는 해석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음식료주에 대한 언급이 계속 더욱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큰 수익을 또 거두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